남편의 회사 대표이사가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남편의 승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55세 정기호 대표의 뜨거운 시선이 제 몸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그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12년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의 품에 안긴 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며칠 후 남편 민상우의 승진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남편의 승진 조건이 바로 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43살 전업주부 한지수, 금기를 넘어선 선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에 따라 나섰던 저녁,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죠. 저는 43살의 전업주부 한지수입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고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상우는 45살로 IT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이사 승진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늘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검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 호텔 컨시어지로 일할 때는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받았고 그때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풍만한 가슴선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으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빨리 가자, 늦겠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라도 예쁘다는 말, 오늘은 멋지다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제 마음은 싸늘히 식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음악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사교 모임이라 잠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은 곧바로 동료들과 업무 이야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파티 분위기를 구경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저는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순간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년간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부장님의 부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칭찬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바로 회사 대표이사 정기호였습니다. 55의 나이 2해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시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가식이 아닌 진짜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눈 후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기대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예뻤다거나 대표님이 칭찬하더라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피곤하다며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오늘 파티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피곤해 죽겠네. 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제 드레스 차림이나 대표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벗으며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2년간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아무리 꾸며도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남편은 관심조차 없구나.
하지만 정기호 대표의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마치 진짜 아름다운 여자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열어보니 이미 2달째 연체 상태였고 이자가 붙어 금액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사업 실패를 하면서 빚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었죠. 부장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빚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 2달이나 연체됐대요. 이자도 붙었어요. 알았어. 내가 이사만 되면 다 해결돼. 조금만 참아.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보태면 어떨까요? 안 돼. 내가 잘못한 건데 당신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사만 되면 연봉이 2배로 늘어나. 금방 정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승진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린 채 현관문을 닫고 출근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다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도 피곤해 죽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진 이야기는 없었나요? 모르겠어. 경쟁이 치열하다더라. 그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에서 느꼈던 정기호 대표의 따뜻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최소한 그는 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보아 주었죠.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혹시 대출 독촉 전화인가 싶어 망설였지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에서 배웠던 정기우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커피 한 잔 어떠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저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데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분과 잠시 대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 부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12년간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었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압구정에 있는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상복을 벗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대표님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한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직접 웨이터를 불러 제 주문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중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는 남편에게서는 받아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대표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파티에서 뵙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시선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를 한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 전업주부로서의 고립감,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 겪었던 고통까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 풍겼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그가 의아한 눈빛으로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대표님과의 만남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그의 목소리와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5성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와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을 대표님이 직접 따라주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산 명품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은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부장의 승진권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잔을 들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당장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과 더 가까워진다면 남편분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정기호 대표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사는 게 아깝습니다. 민 부장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에게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자존심과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거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 아이를 갖지 못해 친정과 시댁에서 받았던 압박,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느낀 공허함까지 모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계선을 넘어서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머리로는 위험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말과 시선을 불과 2번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힘겹게 신발을 벗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응, 승진 경쟁이 치열해서 죽겠어.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의아한 듯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더 잘해주고 싶어서요.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대표님과의 만남 이후 흔들리는 제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잊자. 단순히 좋은 말 몇 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설렘이 차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의도된 유혹인지 알면서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번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 부장의 승진 심사가 다음 달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승진 심사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남편의 승진은 절실했습니다. 연체된 대출금, 빠듯한 생활비, 매일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남편. 그런데 그 승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박 부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더라.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쉽게 말하지 마. 내가 이사 못 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당신도 알잖아. 남편의 날선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은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게 옳은 걸까? 아니면 모든 걸 거부하고 그냥 이대로 버텨야 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호기심이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표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민 부장의 승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래였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뇨.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것뿐입니다.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도망쳐야 하나?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위험한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민 부장의 승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잠만 잤습니다. 가끔 대화를 해도 늘 승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요즘 경쟁이 심해서 미치겠어. 박 부장이 계속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 눈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대표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뒤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퍼지는 공간에서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신사적인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모든 게 걱정돼요. 남편에게 들킬까 두렵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덮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12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은 이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부장의 승진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당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민 부장의 승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주신다면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도 없는 순간이었죠. 그의 눈빛은 뜨겁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뿐입니까? 예.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예전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민 부장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승진은 제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단호한 대답에 제 마음은 무겁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내일이 어떻습니까? 민 부장이 야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남편의 일정까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야근을 시켰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장소는 강남의 호텔입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긴장과 두려움,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갔다가 늦게 들어올게요. 그래, 나도 야근이라 늦을 거야. 남편은 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이미 대표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옷, 과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고르다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표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이 기대됩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문자조차 입력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저는 강남의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로비 한가운데서 대표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에 함께 오르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제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구조,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테이블 위에 준비된 샴페인과 과일, 그리고 침대 위에 흩뿌려진 장미꽃잎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기호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샴페인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대표님의 시선은 늘 따뜻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합니다. 진짜 사랑은 매일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2년간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의 손길이 제 가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볼에 닿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2년간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표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밤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여왕처럼 대접받는 순간을 저는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 이제 가야겠어요. 남편이 곧 퇴근할 거예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만 현실로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그의 확신의 참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고 설레면서도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더 밝아졌고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저녁을 챙겨주었지만 속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호텔에서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승진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사 승진이야. 드디어 됐어.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하지만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승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비싼 와인과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축하 파티야. 이제 연봉이 2배로 늘어나. 우리 집 사정도 훨씬 나아질 거야. 남편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대표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민 부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뵙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차 한 잔이면 됩니다. 저는 알면서도 결국 또다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차 한 잔으로 끝내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차 한 잔으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요. 대표님과의 만남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차 한 잔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대화는 늘 깊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12년간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충만함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편은 승진 이후 회사 일로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저에게 조금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뭔가 달라졌네. 그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표님과의 만남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와버린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은 저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네, 민 부장과 이혼하시고 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함께한 남편이에요. 지금은 승진도 했고. 그는 제 말을 끈듯 이어갔습니다. 그 승진은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당신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할 차례 아닙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고 대표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묻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잖아.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2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가. 43살 한지수,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할까요? 제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